맨 처음에 우리가 수체계를 배운 게 자연수를 배웠어. 자연수를, 그지? 예. 그래서 이거보다 큰 걸로 정수를 배우고 유리수를 배우고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를 배웠지. 그래서 실수의 정의가 수직선에 대응하는 수래,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직선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A를 대응을 시키면 기준이 0이니까 0이든지 0 오른쪽이든지 0 왼쪽이든지 실수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야. 얘랑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럼 이제 요거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복소수인데, 복소수는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BI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여기를 실수축이라고 하고 얘를 허수축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여기다 이제 A, B를 이렇게 이제 찍을 수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찍어놓고 얘를 A 더하기 BI라고 이제 하기로 약속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복소수는 수직선에 대응을 시킬 수가 없어서 좌표 평면에다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그 크기 대소 비교를 못 한대. 나중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얘도 행렬이고 얘도 행렬이라서 행렬 개념은 이제 배웠는데 이걸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다뤄보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행렬이라는 거는 이 앞에가 가로 행자를 쓴 거고 이 뒤에는 세로, 그지? 뭐 오열을 맞춰라 뭐 이런 거 할 때 열이 이렇게 이 줄을 맞춰라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세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이제 표현을 해놓은 말이야, 행렬이라는 말이.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위치 정보를 가진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수라는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수는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래서 A 여기 이제 소문자로 쓴 게 성분이거든요. 성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하는데 이렇게 쓰면 얘가 이렇게 읽을 거야. I행 J열 성분 뭐 이렇게 이제 쓴다고 보시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얘를 뭐 1 이렇게 쓰면 1행 1열의 성분이 되는 거지, 저거 자체가. 우리가 왜 집합에서도 성분 원소는 소문자로 쓰고 행렬은 대문자로 쓰잖아. 그래서 이제 행렬은다. 집합은 대문자로 쓰잖아. 그래서 이제 대문자를 쓰면 행렬이라는 말이고 소문자를 쓰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라는 말인데 행렬이 위치 정보를 가진 수라고 했으니까 요 몇 행 몇 열이냐 이제 이런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써줘서 A의 IJ가 뭐 2I 더하기 J 빼기 1인데 I는 1, 2고 J는 1, 2, 3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몇 행 몇 열짜리 행렬일까요? 2행 3열. 네, 2행 3열이에요. 1행 2행 1열, 2열, 3열이니까 그럼 이제 2행 3열짜리를 우리가 이제 만들면 행이 2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열이 이렇게 3개가 있으면 돼. 이 교차되는 지점에다가 이제 얘네들 계산한 수를 써주면 이게 이제 위치 정보를 가진 이제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1 넣어보자. 1 넣고 1 넣으면은 3 빼기 1이니까 2죠. 1 넣고 2 넣으면은 3이고 1 넣고 3 넣으면은 4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2 넣고 1 넣으면은 4죠. 그치? 2 넣고 2 넣으면은 5고 2 넣고 3 넣으면은 6이니까 2 넣고 3 넣으면 6이지? 7 빼기 1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렇게 이제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행렬로 이제 표현한 식인데 요렇게 써도 행렬이고 요렇게 써도 행렬인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요걸 위주로 이제 할 거거든. 그래서 행렬이 나오면 항상 행 가로줄 그어서 열 이렇게 해주면 이 의미가 뭐냐면 뭐 여기가 한국이야. 그럼 얘는 미국이고 얘는 뭐 이란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 정보들을 하나씩 가졌어. 그럼 이제 두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행렬 두 개를 가지고 덧셈뺄셈을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해. 그러면은 자 한국 사람하고 여기는 한국이고 이쪽도 일행 일렬이면 똑같이 한국이거든. 그럼 한국 사람끼리는 얘기가 통하잖아. 한국 사람끼리 덧셈뺄셈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한국 사람이고 여기 이란 사람이면 대화가 안 통할 거 아니야, 그지? 사랑하면 통합니다. 아 근데 사랑하기 전에는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렬의 덧셈뺄셈은 같은 위치 정보를 가진 애들끼리만 더하기 빼기 해야 돼. 이게 복소수도 마찬가지야. 복소수도 우리가 2 플러스 3i 하고 뭐 5 마이너스 i를 이렇게 덧셈뺄셈을 하면 얘네들끼리 하고 얘네들끼리 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2, 3, 5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얘네들끼리 하고 얘네들끼리 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왜 이제 점과좌표 했을 때 이제 좌표끼리도 더하거나 빼거나 이제 이런 것도 같은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걸로 덧셈뺄셈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행렬은 제일 중요한 게 위치 정보를 가진 애야.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실수를 주로 배웠으니까 이제 이걸 더 크게 다루는 게 이제 행렬이 되는데, 그럼 이제 실수하고 행렬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행렬이 이렇게 있고 요거보다 요 안에 우리가 그 전까지 배웠던 실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실수가 가진 성질은 다 행렬이 갖고 있죠. 근데 행렬이 가진 성질인데 실수가 안 가진 성질도 있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주로 다루겠다라는 거거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곱셈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덧셈 뺄셈이 이렇게 같은 위치끼리 하면 되고, 그럼 이제 곱셈을 이제 해볼게. 나눗셈은 없어요, 행렬이. 곱셈까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가 그래서 실수를 주로 다루는 게, 실수가 사칙연산이 자유롭기 때문에 막 이제 실수를 만들어서 다루는 거고, 행렬은 곱셈까지만 돼. 이제 의미는 나중에 이제 기하를 배우면 조금 알 수 있는데, 행렬의 곱셈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두 개의 행렬을 이렇게 곱할 건데 앞에 걸 행으로 만들고 뒤에 걸 열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 2하고 2, 4를 이제 곱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앞에 거는 행, 뒤에 거는 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1행이 있고 1열이 있지. 그럼 그 결과물을 1행 1열에다만 쓰면 돼. 앞에 걸 행, 뒤에 걸 열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을 때,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 더하기 8이 10 해서 1행 2열짜리하고 2행 1열짜리를 했더니 1행 2열짜리하고 2행 1열짜리 행렬을 두 개를 이렇게 곱을 했더니 결과물이 1행 1열짜리가 된 거야. 그래서 앞에서는 행을 고르고 뒤에서는 열을 고르면 이제 결과물이 이제 1행 1열짜리로 이렇게 나와. 그러려면 이제 곱셈이 성립하려면 여기가 똑같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뭐 L행 M열 행렬이면 여기는 뭐 M행 뭐 LMN 이렇게 되면 이 두 개의 곱의 결과물은 L행 N열 행열짜리로 나온다고. 이게 행열이니까 항상 앞에 걸 행으로 뒤에 걸 열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얘를 바꿔서 해볼까? 이렇게 그러면 행, 그지? 열 이렇게 나누면 얘는 1행, 2행, 1열, 2열 이렇게 있지. 그러면 이제 결과물이 1행 곱하기 1열을 하면 1행 1열 자리에다 쓸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고
1행 곱하기 2열을 하면 1행 2열 자리에다 쓸 거야. 그러면 4가 되는 거고 2행 곱하기 1열을 하면 2행 1열 자리에다 쓰고 2행 곱하기 2열을 하면 2행 2열 자리에다 쓸 거야. 그래서 얘가 2행 1열 자리하고 1행 2열 자리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똑같아져서 이제 곱이 성립하는 거거든. 항상 곱하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안 맞으면 곱이 안 돼요. 왜냐면 해줄 애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결과물이 2행 2열짜리 행렬이 나온다고 이렇게. 항상 앞에 걸 행, 뒤에 걸 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 이렇게 계산한 게 서로 다르네. 이렇게 계산한 거는 얘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계산한 거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똑같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실수와 다른 차이점이 실수는 AB는 BA가 되는데 행렬은 AB하고 BA가 늘 똑같다고 얘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곱셈에서 이것도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0, 0, 1, 0하고 1, 0, 0, 0을 곱했어. 그러면 행, 열 나눠서 계산을 하면 0, 그지? 0 곱하기 0, 0 곱하기 0, 0. 그 다음에 0, 1, 그지? 그러면 0 곱하기 0. 그 다음에 맞지? 0 곱하기 0, 0 곱하기 0.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근데 A하고 B하고 두 개의 행렬을 곱했는데 0행렬이 나왔어. 이게 이제 실수에서는 A 곱하기 B가 0이면 이러면 A가 0 또는 B는 0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행렬은 실수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니까 실수가 갖고 있는 건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A가 0행렬인 거, B가 0행렬인 거 하고, 세 번째 A도 0행렬이 아니고 B도 0행렬이 아닌데 곱해서 0행렬이 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이게 이제 실수와 다른 차이점이거든. 그래서 둘 다 0행렬이 아닌데 곱해서 0행렬이 되게 하는 애들을 우리가 0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0행렬이 되게 하는 인자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행렬에만 갖고 있는 성질이야. 실수랑은 다른. 그래서 이쪽에서는 AB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밖에 없는데 이쪽에서는 0인자라는 성질을 이제 추가로 가지게 된다고. 그래서 0인자가 행렬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이제 행렬을 분류를 하면 이제 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함수도 역함수가 있는 함수 있고 역함수가 없는 함수 있지. 행렬도 나중에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 있고, 요거를 이제 조금 한문으로 쓰면 정칙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규칙을 갖고 있는 행렬이래. 이게 이제 행렬을 배우고 나면 나중에 벡터도 배우고 변환도 배우고 이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행렬이 있으면 어떤 걸 이제 이게 함수랑 똑같아서 이렇게 옮길 때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옮길 수 있대. 근데 역행렬이 이제 없으면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지. 이걸 그대로 이렇게 1대1로 옮길 수 있는데 역행렬이 있으면, 그래서 다른 규칙을 갖는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역행렬이 있다 반대는 없다잖아. 그럼 역행렬이 있는 행렬이 있고 역행렬이 없는 행렬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행렬은 세 개로 나눌 거거든. 그래서 두 번째가 영행렬이야. 세 번째가 영인자가 존재하는 행렬이야. 그래서 얘네 역행렬이 있으니까 얘네 둘이 역행렬이 없는 행렬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영행렬은 영인자가 없어. 왜냐면 영행렬은 지가 0인데 뭘 다 곱해봤자 다 0인데. 우리가 영인자는 뭐였어?
얘도 영행렬이 아니고 얘도 영행렬이 아닌데 곱해서 영행렬을 만드는 게 이제 영인자였어. 그러니까 영행렬하고 영인자는 서로 개념 자체가 다르지. 그래서 이제 영인자가 존재하는 행렬이나 영행렬이나 둘 다 역행렬이 없대. 얘네 둘 다. 그래서 행렬이 사실 함수고 나중에 이제 행렬의 곱이 함수의 합성이랑 똑같거든. 이게 행렬의 곱셈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함수의 합성도 F 골프 G하고 G 골프 F는 서로 다르잖아요. 요거 F 골프 G하고 G 골프 F는 서로 다르지. 이거 읽을 때 이거 이름이 골프야 골프. 그러니까 행렬도 A, B하고 BA가 다르지.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행렬하고 함수의 합성이 똑같은 거가 되는데 나중에는 지금 일단 행렬하고 얘랑 따로따로 배우는데 얘도 교환이 안 되고 얘도 교환이 안 된다. 근데 얘는 역행렬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둘로 나눌 건데 얘는 역행렬이 있는 행렬, 영행렬, 영인자가 있는 행렬 이렇게 세 개로 나눌 거라고 세 개로. 이게 이제 가장 큰 실수와 다른 차이점이고. 그래서 행렬은 위치 정보를 가진 수라서 이 같은 위치끼리 덧셈이나 뺄셈을 하는 거고 곱셈만 이제 따로 특별하게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우리가 왜 함수할 때도 합성이 정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의 치역이 이 바깥 거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야지 합성이 되는 거잖아. 그래야 값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쏠 수 있지. 그것처럼 행렬은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여기 앞에 곱해진 거에 열하고 뒤에 곱해진 거에 행이 또 서로 똑같아야지만 곱셈이 되고 저게 다르면 곱셈 자체가 안 되고 이런 거는 곱셈이 안 되고 1, 2, 3 요 행렬하고 1, 2 행렬은 앞에 걸 행으로 하고 뒤에 걸 열로 할 거야. 그러면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은 해줄 게 없잖아. 그래서 연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곱셈이나 연산이. 그래서 여기가 두 개가 똑같아야지 곱셈의 연산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결과물은 앞에 걸 행, 뒤에 걸 열이라고 볼 거니까 n행, n열짜리 행렬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 결과물이. 이게 나중에 기하에서는 내적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지금 뭐 그런 거 몰라도 일단 덧셈, 뺄셈, 곱셈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딴 걸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유형 1에서 행렬의 성분, 행렬이 뭐라고? 위치 정보를 가진 그냥 큰 뭐 수 같은 거야. 그러니까 모아놓은 애들이야. 집합처럼 모아놓는데 우리가 집합은 이렇게 울타리 안에 집어넣는 거고. 그래서 1, 2, 3 써도 되고 뭐 2, 3, 1 써도 되잖아. 다르기만 하면. 근데 행렬은 그 위치에 그거를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두 행렬이 똑같다 이 말이 A 행렬하고 B 행렬하고 상등이다 이 말이 같은 위치에 있는 모든 성분이 다 똑같을 때 두 행렬이 상등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얘가 1, 2하고 2, 1하고는 서로 다르다는 거지. 그치? 아까 이제 우리가 뭐 복소수처럼 생각하면 얘는 1 더하기 2i고 얘는 2 더하기 i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잖아. 그래서 행렬이 똑같으려면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같아야 되고 이렇게 모든 위치에 있는 애들이 다 똑같을 때 얘네들이 상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됐어? 그래서 이제 요 위치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덧셈, 뺄셈, 상등까지는 실수배까지는. 자, 그래서 1번을 이제 보시면 처음 볼 때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행렬을 뭐 계산하고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참고서나 이렇게 한번 보고 읽어보면 그냥 읽어보면서 막 다 계산이 되긴 해. 근데 이제 나는 거기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것만 넣어놔서 그렇지. 그래서 1번은 자, 제품명 하고 제조 원가, 판매 가격, 제조 원가, 판매 가격해서 행렬 A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A 1행 1열 성분이 뭐냐면 가의 원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A11이 가의 원가, 뭐 A22가 나의 판매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B는 상반기 가의 판매량, B11은 B22는 하반기 나의 판매량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 곱한 거의 의미를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여기가 이제 11, 12, 21, 22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요거하고 지금 11, 12, 21, 22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곱셈을 할 거니까 행렬 나눠서 이제 계산하겠죠. 자, 그럼 이제 A가 1행 1열 성분이니까 A11 곱하기 B11 더하기 A12 곱하기 B21를 이제 해주면 되는데, 아까 여기 뭐였더라? 가의 제조 원가지. 그럼 이게 뭐였더라? 가의 상반기 판매 실적이죠. 그럼 얘는 가의 제조 원가에다가 상반기 판매 실적을 곱한 거야. 그럼 이제 결국 하나로 이 부분을 하면 가의 상반기 판매한 제조 원가가 되겠죠. 총 제조 원가가 되겠지. 판매를 뭐 100개 했으면 제조 원가가 50원이면 100개 곱하기 50원을 한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럼 이쪽은 뭐야? 얘는 나의 제조 원가죠. 거기에다가 요거는 뭐야? 나의 상반기지. 그러면 얘는 가를 상반기에 들어간 제조 원가고 얘는 나가 상반기에 들어간 제조 원가야. 그럼 이거는 결국 두 개 합치면 상반기에 가나의 제조 원가의 총합이 되겠네. 총 이만큼 들여서 이만큼을 이제 판매할 거를 이제 만들어서 들어갔다. 뭔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1행 2열 갖고 할 거니까, 그럼 B는 의미하는 게 상반기 가의 제조 원가고 얘는 하반기가 되는 거니까 얘는 하반기 제조 원가의 총합이 되는 거지. 그럼 A 더하기 B 하면 하나는 상반기 제조 원가, 하나는 하반기 제조 원가니까 둘 더하면 1년 제조 원가가 되겠네. 그러니까 1년에 들어간 제조 원가의 총합이 되는 거야. 기억이 의미가. 그럼 이제 니은은 C는 그러면 뭐냐면은 C는 얘 곱하기 얘잖아. 그래서 이제 C는 상반기 판매 가격에서 상반기 판매량을 곱한 거지. 그러면 얘는 그 C는 의미하는 게 요거니까 1년간 마찬가지로 1년간 총 판매 금액이 됩니까? 그지?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곱하면 이제 판매 가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총 매출 얘기하는 거고 얘는 총 들어간 비용 얘기하는 거야. 그지? 이 두 개는 총 들어간 비용이고 CD가 얘는 상반기야. CD 합쳐가지고 그래서 총 판매한 금액, 이게 매출이고 얘가 들어간 이익이잖아. 그래서 매출에서 그 들어간 금액을 빼면 이게 이익이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C 더하기 D에서 매출에서 A 더하기 B를 이렇게 뺀 게 1년간 발생한 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참이고 니은은 참이고, 그래서 D에서 B를 뺀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 D는 하반기에 총 판매한 금액이지, B는 하반기에 들어간 제조 원가지. 그럼 하반기 판매 가격에서 하반기 제조 원가를 빼면 판매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야.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을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행렬 앞부분 곱셈 들어가기 전까지는 쉬워. 그냥 읽어보면 답이 나와. 이거는 행렬의 문제가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
그래서 저기 2번 네. 기억은 틀려요. 기억이 틀려요? 기억이 뭐지? 뭐 어디? 상반기 아. 1년 기억은 틀린 거지. A가 상반기고 B가 하반기니까 1년간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 자, 그래서 2번은 AB하고 BA가 모두 정의되면 정사각행렬이다. 아니죠? 여기만 맞춰주면 됩니다. 여기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해도 되고 우리가 얘랑 얘랑 곱해도 곱셈은 다 되잖아. 결과물이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행렬은 곱할 때 순서가 중요하다. 정사각행렬은 뭐냐면 1행 1열, 2행 2열, 3행 3열 이렇게 딱 그 우리가 그 교차되는 지점을 연결했을 때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오는 정사각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처음 배울 때만 여러 가지 배우지 나중에는 2차 정사각행렬 위주로만 다룰 거거든. 그래서 이제 3번은 그러면은 의미를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뭘 풀고 싶냐면 2차 정사각행렬을 이용해서 대부분 이제 그 무엇이냐 연립방 정식을 풀고 싶어서 그래. 근데 이제 손으로 풀 수 있는 건 2차나 3차 정도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막 5차, 6차, 막 7차 막 이런 거 하실 때는 이제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 가면 숙제를 8 곱하기 8짜리 가지고 뭐 곱셈 연산을 해오라든지 역행렬을 구하라든지 이렇게 숙제를 내. 그 컴퓨터에 넣으면은 5분도 안 걸리는데 손으로 써오래. 그러면 손으로 열심히 쓰잖아요. 그러면은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8 곱하기 8 푸는데 빽빽하게 써서 비포 앞뒤로 빈 걸로 해가지고 한 10서너 장 정도 나와요. 왜냐면 이게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그 8 곱하기 8을 다 손으로 써야 되거든. 그래서 시험이 6 곱하기 6짜리였나 7 곱하기 7짜리였나 이렇게 냈는데 4시간짜리 시험 보는데 내가 3시간 반 걸렸거든.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가고. 문제 한 문제였어. 한 문제에서 3시간 받다가 막 7장 반을 써가지고 냈거든.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수가 높아지면 이게. 그래서 우리는 2차 2 곱하기 2짜리 정도만 주로 다룰 거고, 이 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쓰냐면 우리 이제 로봇 이런 거 있잖아. 로봇.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니네는 84특검부 이런 거 안 보는 세대지. 그렇네. 니네가 보는 로봇은 요새 로봇 많아가지고. 헬로카보. 헬로카봇은 그러면 이제 보면 얘네가 막 이렇게 생겼지. 내가 미술학원 1시간 땡땡이 쳐가지고 팔이 이렇게 생겼지, 그지? 근데 그 로봇 박람회 이런 데 가면 다른 거 없이 팔만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계 팔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걔네가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로봇 팔이 있어. 이렇게 뭐 툭툭툭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 말고. 근데 보기는 얘가 멋지거든. 근데 얘는 움직임이 둔하잖아. 그래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요거 이것만 있으니까 뭐 이렇게 팍 이렇게 뭐 만화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치는 거라든지 막 얘가 막 이렇게 치는 건 안 나오잖아, 그지? 그냥 뭐 정권을 찌르거나 이런 것만 나오는데, 이런 애들 팔 갖고 있는 애들은 막 부드럽게 이렇게 막 샥 하면서 이렇게 막 때릴 수도 있고. 얘가 훨씬 더 기술이 좋은 거고 얘가 나쁜 거거든. 얘는 초기 단계고 얘가 고급 단계인 거야. 이 관절이 많을수록 훨씬 더 인간에 가까운 로봇이 가장 잘 만든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 끝을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를 이제 계산을 하고 싶어. 이 손가락 끝을. 그래야 어떤 위치에 정확하게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힘을 얼마나 줘야 얘를 뭐 들어서 옮기고 뭐 하고 이제 이런 제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사람에서 그냥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손가락 끝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느냐를
하려면 몇 차 방정식을 계산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손가락 끝이 가야 돼. 그러면 이 맨 처음에 마디가 이렇게 움직이지. 네.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별로 없지. 지금 위아래로만 움직이지. 그럼 변수가 하나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는 이렇게 또 움직이지. 그러면 여기도 변수가 하나 있어. 두 번째 마디도 막 옆으로 움직이는 사람 별로 없지. 막 회전시키거나 그런 것도 없지. 그러면 두 개야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이거는 이게 가능하죠. 회전이 가능하고 좌우도 가능하지. 그러면 하나, 둘, 여기까지가 5개야, 5개. 손가락 끝을 하나 움직이는데 계산하는데 들어가는 변수가 5개라고. x, y, z, u, w 이렇게. 그러면 손목. 그 다음에 손목은 이거 되죠? 이거 되죠? 이거 되죠? 아 이거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8개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가 여기 하면 이거 되지? 이거 되지? 이거 되지? 그러면 11개지. 여기 어깨까지 하면 이제 하나, 그지? 둘, 셋. 그러니까 14개지. 그러니까 이 로봇 팔 하나 만드는데 가장 단순한 구조가 이 손가락 끝이 어디 탁 이렇게 가는 데까지 이걸 계산을 하려면 1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거야. 미지수가 14개짜리를 연립방정식을 쭉 해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가장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미지수가 개수가 훨씬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행렬 기본적인 걸 배우고 나중에는 이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식은 세워줘야 제가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행렬을 배우는 건데 이게 연립방정식을 차수가 많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변수들이 많을 때 한 번에 계산을 해주는 건데 그 계산은 사람이 안 하고 컴퓨터를 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식만 만들어서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식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5번이나 뭐 6번을 이렇게 보시면 5번이 그래도 뭐 5번을 그냥 하나 해보자. 자 A하고 B를 지금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 A하고 B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이제 각각 C하고 D라고 잡으면 자 그럼 이제 이걸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C가 7분의 4B 더하기 3A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과좌표 할 때도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점을 통째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서 성분끼리 계산을 하는 게 행렬에서 쓰는 방법이기도 해. 그러면 얘가 이제 C가 지금 뭐냐? C가 X3, Y3죠. X3, Y3가 되는 건데, 자 얘가 이제 7분의 A가 뭐지? 3x1이지? 그럼 3x1 더하기 4x2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7분의 3y1 더하기 4y2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이걸 이제 행렬로 표현하고 싶은데 행렬로 표현하면 x3, y3가 되는 거고 이게 7분의 1에 3x1 더하기 4x2니까 3, 4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x1 행열 이렇게 할 거니까 x2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7분의 3, 4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행열 이렇게 만들 거니까 여기가 y1, y2 이렇게 만들면 그지? 얘랑 이렇게 곱해서 3x1 더하기 4x2가 x3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잠깐만 3, 4 여기는 굳이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얘가 3, 4 이렇게 하면 행열 하면 여기
행열 하면 여기 그지? 일행 1열이 일행 1열 자리, 일행 2열이 일행 2열 자리. 됐나요? 뭐 이렇게 이제 똑같이 만들 수 있어.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x4, y4도 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가 1인가? 그럼 이제 b가 얘네 둘을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4분의 3a 더하기 d라서 d가 4b 빼기 3a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얘를 정리를 하면 우리 x4가 4 마이너스 3x1 더하기 4x2고 y4가 마이너스 3y1 더하기 4y2가 이렇게 될 거니까 얘를 행렬로 만들면 x4y4가 그지? 마이너스 3, 4가 되는 거고 x1, x2, y1, y2 이렇게 똑같이 또 만들 수 있죠. 됐네요? 그래서 얘가 있고 지금 얘가 있어 똑같이 여기가 뭐였지? 마이너스 3, 4에 x1, y1, x2, y2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얘를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저기에서 그래서 x3, y3, x4, y4 이렇게 한 게 이게 결과물인데 이게 x1, x2, y1, y2 이제 이렇게 잡으면 자 여기를 이제 7분의 3, 7분의 4 마이너스 3, 4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계산해 보면 행렬하면 얘랑 곱한 게 x3지 1행 1면 얘랑 곱한 게 뭐였니? 1행 2열을 곱한 게 y3 y3였냐? 1행 2열을 곱한 게 y3잖아. 그럼 y3를 여기 쓰시면 되죠. 그러면 2행 1열을 곱한 게 x4니까 여기다 쓰면 되지. 2행 2열을 곱한 게 y4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여기를 내가 임의의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 계산 결과에 의해서 이쪽 거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대. 그게 안 될 때는 이렇게 이제 다 나눠서 계산을 했는데 조금 많아질수록 조금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 자 그래서 x에다가 x1, y1, x2, y2 x1, y1, x2, y2 얘를 이제 곱한 행렬이 요 행렬이 이 x가 7분의 3, 7분의 4 3, 마이너스 3, 4짜리니까 5번이 되겠죠. 이거는 그냥 낑겨 맞추는 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학교 내신 봐도 한 개 정도 나오고 그거 안 나와.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 행렬이 뭐다라는 것만 그냥 왜 우리가 로그 이런 거 처음 배울 때도 밑진수 조건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냥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의미를 아냐 뭐 이제 이 정도만 물어보는 거라서 여기는 그래서 저기 한두 개만 하고 가고 연립방정식 만드는 거 의미 3번 하나 하고 6번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개만 국어처럼 이해하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두 개만 3번하고 6번만 하나 해보고 덧셈 뺄셈이랑 곱셈이랑 저런 다른 이제